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이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던 사람과 잘 헤어지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별 자체가 절망과 비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함축하지만 요즘 시대의 이별은 이에 더하여서 복수와 안갚음 그리고 이로 인한 공포가 대세를 이루기도 합니다. 소유와 집착, 넌 내 거야, 내 허락 없이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이번 주 주제는 안전 이별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없이 자신이 아니와 자존심을 보존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미널지 닥터 양이 보복당하지 않고 잘 헤어지는 방법이 없을까? 보복당하지 않고 고이 보내주는 길이 없을까? 결별하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아련한 아쉬움을 가슴에 간직하고 헤어지는 길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럴듯한 안전 이별 방법들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토커, 감금, 협박, 구타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유욕과 집착력이 강했던 익명의 남자 5명을 섭외해서 심층 면접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유욕과 집착력이 강한 미친놈 상대로 안전 이별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안전하게 이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처세들도 이런 미친놈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를 보시고 미친놈 퇴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자. 만나서 안 될 사람 가려서 만나자입니다. 소가 풀 뚫어먹는 소리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남녀가 만나면 이성적으로 끌려서 만남을 가집니다. 내 자신이 성실하면 성실한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흔히 경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많이 사귀어본 경험이 높은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층 면접을 한 범죄자 5명은 모두 남성이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여성이라면 꼭 새겨 들으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별을 할 때 확고한 의지와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 네가 싫으니 헤어져. 결별해. 이 또한 소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헤어지는 순간이 슬퍼 재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이는 곧 상대방의 집착을 불러오게 될 수 있어. 이별을 통보할 때 최대한 감정을 보이지 않고 이별을 통보하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남녀간에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명백히 한다는 것 또한 모순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념일, 이 데이트 장소 등이 끊임없이 떠올라 그립고 아쉬워서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명확히 헤어지는 이유를 전달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귀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든가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남녀간에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진다 그런 것들은 명백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고분고분 들을 정도의 소유자라면 집착이 가능한 이별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겠죠. 세 번째, 이별 시 지인을 대동한다. 네 번째, 공개된 장소에서 이별한다. 소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이별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헤어졌음을 아는 지인이나 모임에서 선언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극도로 흥분되어 있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리적 우위에 있는 한 남성이 즉 미친놈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치병에 걸렸다. 여섯 번째, 집안이 망했어. 소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너 장난해. 나를 피하려고 속이기까지 해. 너 병원 가서 확인한다. 니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너 나한테 죽을래? 너 그런다고 나를 떠날 수 없어.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무섭니? 우리 사랑하잖아. 이런 말은 속이 보이는 거짓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너 돈 있으면 나에게 500만원 빌려줄래? 명품 사는데 카드 빚을 메꿔야 하니 300만원만 빌려줘. 도박하다 봉급 다 날렸어. 이런 말은 미친놈들에게 의외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에서는 현실적으로 좋은 감정이 사라지게 하여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하는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 지저분한 행동을 하고 개걸스럽게 먹거나 트름을 하거나 방구를 꾸고 욕을 자주 한 자입니다. 내가 사귀는 여성이 귀엽고 애교 많고 여성스럽고 신비스럽고 이런 환상을 깨는데 일주를 하고 다소 멀어지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 스토커 협박범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크리미널리티 닥터 행위 결론을 내겠습니다. 소유와 집착이 강한 사람의 기준은 내 스마트폰을 가방에서 몰래 꺼내 카카오톡 메신저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나누면 질투가 강해 화려내조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청자분들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잠재적 범죄자와 사귀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미친놈에게 이성적인 방법의 이별 통보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친놈 퇴치 이별 통보로 첫 번째, 내가 싫다고 해도 떠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싫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여성에게 집착하는 것은 내가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지저분한 행동을 하고 개걸스럽게 먹고 트름이나 방귀를 한번 꺼보세요. 여성이라면 오히려 남성스러움을 더욱더 보여주세요. 너 일부러 내 앞에서 그런 걸 하지? 아니, 과도한 스트레스로 나도 모르게 그렇네. 오빠가 이해해줘. 아 씨발. 가끔 욕도 하고요. 두 번째, 경찰에 신고입니다. 문자로 우리같이 찍은 동영상이 많다. 내가 자료를 다 모았다. 넌 내가 이거 너희 상사한테 보내는 걸 제일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럼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면 협박, 명예훼손으로 경찰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상황이 심각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따라다니는 스토커는 112로 신고하세요. 스토커의 기준은 3회 이상 규제나 면회를 요구하여 괴롭히거나 이해라도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된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2명 중 1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다고 합니다. 꼭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는 공식은 깨야죠. 문자폭탄, 성폭행, 감금, 사랑이라는 미묘하고 강력한 감정 때문에 폭력이 애매하게 용인돼서 더욱 위험합니다. 미친놈의 행동을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대처하세요. 꼭 말입니다. 결별선언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스토킹을 하거나 감금 또는 구타를 하고 심지어 교제 중에 찍어두었던 은밀한 동영상을 가족, 직장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마저 뜻대로 안되면 아예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일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어버리기까지 하는 사건같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